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홍 선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일단은 뭐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다시 돌아온 관세 이슈라고 한마디 주셨어요. 사실 전주에는 미중 간의 이제 관세 관련한 합의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또 직전 주에는 다소 또 부담스러운 관세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감세안도 있었고 또 뭐 금리의 상승도 있었고 시장이 한 발 좀 쉬어가는 흐름 미국 중심으로는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은 주간 시장의 동향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뭐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이제 시장 동향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좀 시장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반등을 많이 했다가 지난주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네. 또 항상 이제 몰려다니죠. 또 우르르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네. 이제 시장 조금 변동성은 조금 이제 커졌던 구간이긴 했습니다. 지금 뭐 차트 보면서 좀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수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 계속 보여왔어요. 지금 2018년 이후로부터 해서 지금 다른 국가들 대비 선진국이든 뭐 중국이든 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좀 보였던 네.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트럼프 얘기 들어오면서 좀 그 부분 꺾였다가 조금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네, 네. 부분 좀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좀 있었던 이슈들 좀 짚어보면 이제 그 주간 시작하기 전에 그 신용 강등 네. 이슈가 있었었고, 무디스의. 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이제 채권 입찰, 20년물 네.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좀 부진했었었죠. 네. 그 뒤이어서 이제 목요일은 이제 예산안,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 다시금 돌아온 이 관세 이슈, 네. 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다. 그 중간에 이제 그 국채 입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요게 뭐 단순히 그냥 채권 발행하고 요거 사가는 건데 왜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요. 예, 요거는 제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좀 네, 정리를 네, 해서 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되면 이제 재무부에서 채권 규모를 잡고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누군가가 사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얼마나 사갔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는데 요거를 제가 좀 차트로 또 정리를 좀 네네네. 해봤습니다. 우선 그 채권 입찰할 때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실 단어가 응찰률이에요. 네. 응찰률은 이제 전체 이 채권 대비 발행 규모 대비해서 이 채권을 사겠다고 몰려든 돈이 수요인 얼마냐, 거죠. 예, 네. 수요를 좀 나타내는 거고요. 보통 뭐 2점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뭐 네네네. 전체 160억 달러 발행하게 되면 자금 뭐 한 320억 달러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이제 지난 20년물 국채 입찰의 경우에는 응찰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번 5월 달에 보게 되면은 한 2.46배 정도 네. 응찰률이 보였는데 직전 5회 평균이 한 2.6배 정도였어요. 살짝 떨어졌네요. 예, 네, 그만큼 네, 이제 채권 사겠다는 돈이 좀 적게 모였다라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채권이 좀 사겠다는 인원이 좀 적어졌다라는 거는 뭐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든가 그렇죠. 뭐 신용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낀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겠죠. 또 한 가지 좀 불안감을 키웠던 요인들이 여기 차트에는 이제 IB라고 제가 해서 이제 네. 퍼센트를 좀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해외 투자자 비중입니다. 해외 투자자 비중인데 요거 역시도 좀 감소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정말 결정적으로 좀 시장 불안을 좀 키웠던 요인은 그 채권이 발행되기 직전까지 이게 이제 움직이는 금리가 있어요. 네. 발행 전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행 전 금리랑 최종적으로 이 채권이 발행된 금리랑 또 비교를 합니다. 네. 근데 요번에는 이게 높게 나왔어요. 직전까지 거래되던 금리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는 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가격이 보니까 좀 낮게 형성이 예, 됐다는 그렇죠. 거죠. 가격을 낮게 네. 이제 쳤다라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2p 정도 좀 높게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불안감을 좀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입찰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제 뭐 응찰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에 발행 전 금리 대비 이제 얼마나 높게 나왔냐, 네, 뭐 네. 낮게 나오면 시장에서 호재겠죠.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번 20년물 입찰에서는 부진한 수요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상승, 그러니까 국채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또 미쳤다라는 것이고, 맞물려서 감세안 나온 이후에는 이제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또 국채 발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결국 또 수급상의 요인으로 국채 가격을 하락하게 만드는 흐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좀 많이 올랐던 주간이기도 했죠. 자, 이제 그러면 ETF 시장 내에 자금 유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미국 외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최근 몇 주간 해왔어요. 지난주는 어땠나요? 네, 역시나 이제 미국 외 주식형에 대한 음. 부분들은 좀 계속 자금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20년물 좀 말씀을 드렸던 네. 것도 사실 20년물 국채가 이제 약간 인기 있는 그런 국채는 아니에요. 네. 다만 이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제 이표채 입찰이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높았었고요. 사실 이제 그와 연관해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미국 주식형에 대해서는 뭐 자금 유입은 다시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규모 자체는 좀 회복은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그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주식 ETF 시장 전체로는 한 220억 달러 정도 네. 자금 유입 보이면서 직전주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감소한 정도밖에 안 그쳤어요. 근데 사실 뭐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 주식형 자체보다는 어떤 뭐 테마라든가 채권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형 내에서도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외 주식에 대해서 전체 사이즈는 이제 미국 외 주식이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 유입 자체는 미국 외 주식에 좀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차트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메뉴에 있는 이 주황색 선은 미국 주식형. 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검정색 선은 이제 미국 외 주식형입니다. 뭐 축이 좀 다르긴 해요. 네. 규모 자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미국 외 주식형에 대해서는 자금 유입 좀 강하게 네, 네. 들어온 모습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증감의 폭이 미국 외 주식에 대한 증가 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쪽으로의 쏠림이 일단은 조금 더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분산이라는 키워드 안에서의 자금의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눈에 띄었던 ETF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좀 특징적인 ETF들 좀 몇 가지 네. 특징 ETF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M7 관련된 네. ETF입니다. 미국 시장에 이제 워낙 또 M7이 이제 한동안 굉장히 핫한 그렇죠. 키워드였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M7을 이제 편입해서 이제 음. 따라가는 이제 ETF가 있고요. S&P 500 내에서 이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을 묶은 네네네. ETF가 있어요. M7 같은 경우는 티커로는 MHS, 다음에 M7 제외한 거는 이제 XMAG라는 네. 티커로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로 보게 되면은 이 M7 제외한 ETF가 수익률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이 빨간색 막대기로 나와 있는 게 네.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S&P 500 전체로는 이제 좀 회복을 했고, 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M7 제외한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M7 ETF 수익률을 좀 끌어낸 게 어떤 것들이 좀 네, 네. 주범이 누굴까 네. 좀 살펴보게 되면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 관련된 그러네요. ETF,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관세 네. 이슈에서 좀 직격탄을 좀 맞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거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되돌아보면 또 눈에 띄었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또 경신하는 그렇죠. 모습을 예. 보였다라는 건데요. ETF 시장에는 어떻게 녹았을까요? 네, 우선 뭐 비트코인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 비트코인 ETF들도 역시나 이제 신고가,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도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네. 되면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현물, 해당 원자재를 직접 담는 ETF들이 있고, 다음에 원자재 선물을 담는 네. ETF들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역시나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요게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신고가 찍고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현물 대비 좀 덜 올라간다. 네네. 이게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 있는 선물이랑 멀리 있는 선물이랑 가격 차이 때문에 네, 롤오버 네. 비용이라는 게 또 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현물이 좀 올라가고 있다. 네. 다만 좀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까지 좀 투자가 불가능해서 그렇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선물 위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역시나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 이제 저희가 되돌아보면 굉장히 핫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CATL이 홍콩 시장에 상장했다라는 이슈였는데,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ETF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우선 이제 중국에 상장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2차 전지 ETF, 네. 그다음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한국 전지 ETF 조금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좀 괴리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차트로는 제가 이제 2020년 5월부터 이제 좀 추이를 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특정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좀 비슷하게 좀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네. 2020년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이제 동행하는 모습, 그 후에 이제 고금리 구간에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좀 네.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가 2023년에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 보였다가 결국 네. 이제 비슷한 모습, 특히나 뭐 캐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서 그렇죠.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괴리가 벌어지는, 벌어지네요. 중국이 좀 네. 올라오고 있고, 다 2차 전지가 하락하는
한국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뭐 IRA 축소라든가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IRA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보조금을 또 감축하는 부분들이 좀 네. 들어있다 보니까 좀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중국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CATL 상장을 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그 내부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탄탄하게 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괴리는 확대된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선 좀 벌어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추이를 그려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반영된 흐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국 국채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장기물 위주로 좀 네. 살펴보게 되면 미국채 장기물 ETF, TLT 티커를 가진 네. ETF 대표적이죠. 해당 ETF가 52주 신저가에 지금 거의 이제 또 근접을 가격이 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네. 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동향이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차트로 보시게 되면 2025년 초에 이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제 자금도 이제 동반해서 유출하는 모습이 네. 좀 보였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52주 신저가로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는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국채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랑 조금 이제 다른 동향을 보이는 것은 이번에는 조금 이제 반등 여지를 좀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자금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자금은 또 들어오고 있고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지난주엔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네, 이제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나오다 보니까 금 가격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라든가 특히나 원자재 내에서도 귀금속 관련된 ETF들 지금 여기는 이제 GLD라는 티커를 네. 가진 ETF의 주가 차트고요. 자금은 이제 귀금속 전체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 자금이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네요. 살짝 이제 네. 유출 보이다가 좀 자금도 다시금 들어오고 있고 금가격 자체도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금가격 올라갈 여지가 좀 있구나. 지금 자금 계속 좀 연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긴 한데 자금은 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반드시 그건 올라간다라고 아니지만.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네. 힘들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구나라는 점에서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금값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볼까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것 가져오셨을까요? 네, 우선 뭐 분산 관련해서는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플러스에서 이제 미국 외의 이제 국가들까지 네.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뭐 주변에 뭐 성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해서 이제 주변부 산업들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이제 미국 전력 산업 관련된 부분, 전력? 네, 전력 관련된 네. ETF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이제 미국에 이제 전력 관련된 ETF도 좀 있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이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전력 ETF의 이제 주가 네. 흐름입니다. 이제 MSCI 이제 전 세계 지수랑 좀 비교를 해서 나타낸 거고요. 티커로는 이제 JAP라는 티커를 가진 ETF예요.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력 산업 ETF고 미국 내에서 이 전력 관련된 산업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통 전력, 여기 더해서 뭐 대체 전력,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이제 일정 이상 나오는 기업들을 묶어서 좀 ETF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력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도 굉장히 좀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건설주, 원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였던 것들이 미국의 이제 원전 관련해서 뭐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 전력 확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시급하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좀 차트 제가 좀 하나 네. 더 준비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 전력 수의 연평균 증가율에서 각 부분들이 좀 차지하는 비중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뭐 가정용도 있을 거고 뭐 산업용도 있을 거고 이런 세부 산업별로 또 수요들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이제 연평균 한 2.4% 정도 이제 증가를 할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 증가가 0.9% 정도 제일 돼요. 크네요. 네. 기존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발 수요는 이제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언급이 없던 부분들이죠. 네, 근데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크게 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미국 내 전력망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극심한 또 정전 사태를 또 네. 겪었었어요. 기존의 어떤 전력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투자는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전기가 끊기면 사실
개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죠. 더구나 이제 요즘은 전기가 끊기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스마트폰만 네. 하더라도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나마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특히나 가정집 같은 경우 뭐 냉장고, 맞아요. 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전기 잠깐만 끊겨도 네. 이제 다 이제 문제가 큰일이 생기다 나죠. 보니까 음. 산업까지 이제 확대해서 보면 더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망에 대한 이 어떤 뭐 공급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노후화된 설비의 어떤 재보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강요된 수요라고 봐도 그러네요.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미국 전력 관련된 ETF는 좀 같이 보자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커 ZAP 쓰는 ETF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ETF 시장의 동향 그리고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오늘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